여기 멋진 차는 얼마 전 페라리에서 출시한 새로운 슈퍼카인 F80이라는 차입니다. 대략 1200마력 정도의 힘을 내는 강력한 엔진으로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를 약 2.2초 만에 끊고 슈퍼카답게 문도 위로 열리는 데다 또 생긴 것도 엄청나게 멋지지만 우리는 이 차에 관심이 없습니다. 그건 말하자면 우리에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의 소개팅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와도 같고 또 그걸 너무 잘 아는 우리가 먼저 관심이 없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. 하지만 이건 이야기가 다릅니다. 바로 페라리보다도 5만 배나 더 멋있고 강력한 탈 것인 그 F22의 후속작이자 앞으로 20년 동안 전 세계 하늘을 장악하게 될 최강의 전투기인 바로 미 공군의 6세대 신형 전투기가 바로 그것인데 어저께 저녁 무슨 깜짝 선물처럼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. 그것도 이런 역사적이고 멋진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우리 트럼프께서 자기 백악관 집무실에다 미 공군 장성들이랑 전투기 사진 포스터랑 다 갖다 놓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직접 그 설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. 이 전투기의 공식 명칭은 바로 F-47입니다. 기존 F-22와 또는 F-35와 아무런 연계성도 없는 정말 뜬금없는 이름이긴 한데 이것을 두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 2차 대전 기간 꽤 활약했다고 알려져 있는 전투기인 P-47 썬더볼트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 F-47로 이름 지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본인은 이 새로운 전투기를 소개하면서 그 공식 명칭은 F-47이고 이 이름은 공군 장성들이 지었다고 하는데 나도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라고만 언급하며 넘어갔습니다. 세계인 모두가 다 알듯이 우리 트럼프 아저씨는 너무도 겸손하고 절대로 자신을 뽐내거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군에게 보이지 않는 무언의 부담을 주어 이렇게 자신의 그 47번째 미국 대통령 임기를 전투기의 이름에 넣어 기념하는 따위의 유치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여 아마도 P-47 썬더볼트 전투기를 기념하기 위한 이름이 분명하다고 대충 모른 척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F-47은 보잉에서 만듭니다. 사실 이게 이번 뉴스에서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바로 이전에 미국 슈퍼 전투기들인 F-22와 F-35는 모두 다 록히드 마틴에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. 여기 보이는 게 바로 미국 정부에서 이번 F-47을 공개하며 내놓은 공문입니다. 잘 읽어보면 이 F-47에 대한 여러 가지 스펙과 앞으로의 일정 등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. 일단 이 F-47은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기존 F-22에 비해 더 강력한 힘과 더 긴 항속거리, 더 뛰어난 스텔스 성능 외 더 치명적인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일단 현재 미군이 공개한 공식 사진은 사실 딱 이 2장 뿐입니다. 이게 그 백악관에서 공개한 첫 번째 이미지, 그리고 이게 미 공군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. 이걸 바탕으로 미국의 밀리터리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F-47은 그 크기가 F-22와 비슷하거나 또는 더 작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.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작은 몸체에 이미 그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F-22보다 스텔스 기능이나 첨단 디지털 능력 같은 것이야 그렇다 쳐도 어떻게 항속거리를 거의 1.5배나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.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이 F-47의 경우 F-22처럼 쌍발이 아닌 F-35와 같은 단발 엔진을 사용하여 무게를 낮추고 거기다가 또 내부의 무장에서 가지고 가는 미사일의 수를 크게 줄여서 또 추가로 무게를 줄여 더 긴 항속거리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분석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 이 F-47의 경우는 F-22와는 달리 한 대당 최소 5대 이상의 드론들과 편대를 이루어 전투에 투입된다는 것이 이미 미 공군의 공식 문서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을 통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 미사일 무장을 거의 다 함께 작전하는 드론들이 운영하도록 하면 그 설명은 말이 됩니다. 우리 KF-21도 이미 드론들과 함께 운영되는 것을 최초 그 개발 단계부터 구상을 해왔고 또 사업 공개 초기 가오리 X라고 불리는
있는 무인 전투기 드론들과 함께 비행하는 그래픽 모습도 보여준 적이 있어. 아마 근미래 항공전에서는 각각의 전투기들이 이 드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풍경이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. F-47의 디자인은 아까 본 그 두 장의 이미지 외에는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이미 기체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온 지 벌써 5, 6년도 훨씬 넘었기 때문에 FA-XX라는 이름으로 그 디자인 컨셉이 공개된 것이 꽤 많습니다. 그중 대표적인 게 여기 보이는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. 좀 전에 본 그 미 공군의 공식 이미지와도 매우 비슷합니다. 그리고 확실히 F-22의 디자인과도 뭔가 좀 세대가 다른, 확실히 또 다른 레벨의 새로운 형태의 미래 전투기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멋지면서도 어딘가 UFO처럼 생겼습니다. 이 디자인에서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콕핏 양옆으로 나와 있는 카나드입니다. 카나드라, 우리말로는 귀 날개로도 부르는 주 날개 앞에 붙어있는 작은 날개들을 뜻합니다. 중국이 만든 오직 그들 눈에만 보이지 않는 그 신비한 스텔스기 J-22에도 붙어있던 바로 그 더듬이 날개가 바로 카나드인데, 원래 초기에 돌아다녔던 이런 이미지에서는 카나드가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었는데, 그리고 이 F-47 스텔스 기술의 원형으로 보여지고 있는 보잉의 BOP 기체에서도 앞 동체 부분이 매끈하고 깔끔했었는데, 최근 공식 이미지에서는 분명하게 그 카나드가 보여서 굳이 왜 이런 걸 붙여 놓았냐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. 아니, 보잉에서 일하는 세계 최고 전투기 디자이너와 공학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다 잘 했을 것인데, 아무튼 지금 유일하게 바로 그 카나드 부분이 미국의 밀리터리 온라인에서는 말이 좀 있는 편입니다.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카나드 포함 그 날개의 각도입니다. 잘 보면 날개들이 모두 위를 향해 올라가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F-47이 극한의 스텔스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날개 각도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어, 그러니까 기존 F-22의 경우 날개와 동체가 만나는 부분, 즉 사람으로 치면 그 겨드랑이 부분이 스텔스 기능에 있어 최대 취약점 중 한 곳이었는데, 이 F-47의 경우 그 겨드랑이를 시원하게 위로 들어 올려 실제로 F-22에 비해 피탐지 면적이 고작 0.000001 제곱미터로 실제로 레이더로 보면 거의 작은 파리 한 마리 수준의 작은 면적밖에 보이지 않아 현실적으로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미 공군에서 발표하길 F-47은 트럼프의 임기 내 하늘을 날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했고, 그래서 2028년 전에는 첫 비행을 해서 대략 2030년경에는 실전 투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 가격의 경우 설명에 의하면 F-22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했는데, 그래서 생산 비용은 현재 F-22의 가격인 4,400억 원보다는 조금 더 저렴해질 것으로 미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언제 그렇지 않은 적이 있었냐마는, 특히 최근에는 이 국제 방산 분야에 있어 그 세상과 상황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독일도 이제 재무장을 선언하며 앞으로 최소 10년간은 거의 전속력으로 무기 개발 및 생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, 옛날 무기 재고들 다 쏟아부은 미국과 러시아도 이제 슬슬 다시 그 거대한 창고를 채워야 하니까 바빠질 것 같고, 또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 대만을 침공할 생각인 중국의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새로운 무기들 뽑아내며 차곡차곡 무기고를 채우고 있는 데다, 최근에는 또 특히 드론과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되면서 미래 전장의 그 다이나믹이 그 바탕부터 빠르게 변하고 있어 엄청나게 혼란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새로운 기회들도 열리고 있어 이제 막 세계 최고 방산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 기회와 흐름을 잘 활용하여 미래 최첨단 방산 시대 최강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